오늘은 한국의 숨어있는 비성장 스타트업, 그 중에서도 우주기업들, 이제 스페이스X가 성장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뭐 성장하는 시기가 올해 7월, 8월이다, 뭐 상반기다, 하반기다, 혹은 성장을 하지 않고 뭐 테슬라에 이렇게 편입을 시킨다 해야 되나? 테슬라와 이렇게 합쳐지는 형태로 간다, 뭐 여러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스페이스 기업들도 그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지금 뭐 주식시장을 봐도 그렇고, 뭐 그냥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그냥 모든 투자,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인력, 세계 유수의 어떤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과학자들,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곳이 AI랑 스페이스죠.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AI랑 스페이스 쪽으로 이제 좀 급하다면 급할 정도로 뒤늦게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스페이스 기업들, 국내의 상장되지 않은 이제 창업 초기 단계이거나 뭐 극초기 단계인 기업들도 많고, 이제 뒤따라서 많이 창업들을 하고 있는 추세죠.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한 기업들 두세 군데를 추려봤는데요.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 그리고 같이 탐방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세 개의 기업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뭐 회사 개요, 그리고 뭐 이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미래, 비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전,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우나스텔라라는 기업을 제가 봤습니다. 우나스텔라는 인터넷이 느리네요. 국내 스타트업이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우나스텔라. 저 와이파이를 한번 바꿔볼까나? 우나스텔라라는 기업을 첫 번째로 탐방해 보겠습니다. 우나스텔라, 우노가 떠오르죠? 숫자, 우노도 스트레스 할 때 우노랑 비슷한 우나, 그리고 스텔라, 별이라는 뜻을 가진 스텔라가 합쳐져서 우나스텔라가 됐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면은 로켓이죠? 로켓을, 우주 탐사용 로켓을 만들어서 쏘아 올리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우나스텔라, 우주 여정의 시작, With us to space. 우리와 함께 우주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자, 보면은 이 회사의 미션이라고 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다들, 뭐 모든 회사들이 사업을 하죠. 뭐 인류를 위해서, 뭐 환경을 위해서, 동물을 위해서, 그리고 뭐 크게는 행성을 위해서, 우주를 위해서. 오늘 소개할 기업은 우나스텔라.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션, 사명감. 우나스텔라는 총 6명이 탑승하여 고도 100km를 넘어 우주에 도달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 준궤도
우주 여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 캡슐이 있고 발사체, 뭐 추진체라고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로켓이 있는데 여기 6명이 탑승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고도 100km를 넘어서 우주에 도달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 이걸 직접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우주 여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궤도라는 게 있잖아요. 뭐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궤도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뭐 중궤도, 저궤도, 뭐 그리고 뭐 중궤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지 모르겠지만 심우주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뭐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몇만 킬로, 뭐 광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궤도가 높아지는 그런 우주입니다. 자, 볼게요. 조니, 우리의 여정, 이 회사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림은 사이즈를 축소를 해서 볼게요. 첫 번째 단계죠. take off. 이륙. 글씨가 너무 작나요? 이륙을 한다는 거는 USB Bravo launch vehicle with 6 passengers takes off vertically from the ground launch pad. 라는 말은 USB Bravo라는 게 이 회사의 로켓, 제품명인 것 같죠? 이게 launch vehicle 하면은 자동차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지만 이제는 뭐 자유롭게 우주로 여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이제 로켓, 기체, 비행기도 기체죠. 근데 이제 로켓을 vehicle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직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launch vehicle 기체를 발사시킨다. with 6 passengers 앞에 나왔죠. 6명의 승객을 싣고 takes off vertically 하면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6명이 타고 있는 USB Bravo라는 기체를 발사시키는 거죠. 어디서? From the ground launch pad. 지상의 발사대, 발사 패드, 뭐 발사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take off 과정이 첫 번째인 것 같죠.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 자, 로켓이 이제 출발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accelerate. 가속을 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읽어볼게요. Engines burn for 150 seconds and let USB Bravo fly upward. 엔진들이 연소를 합니다. 150초 동안, 그러니까 한 2분 30초 동안 엔진이 불을 내뿜으면서 연소가 되고 and 그리고 let USB Bravo fly upward. 연소가 됨으로써 USB Bravo라는 로켓이 위로 upward 날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과정에서 accelerate 가속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자 separation 하면은 분리죠. something separated from something 하면은 무언가에서 분리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읽어볼게요. The booster stage stops operation and is separated from the cabin capsule. Booster stage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에 이 로켓으로 치면은 아니 그 미사일로 치면은 탄두죠. 탄두 같이 생긴 이 부분이 캡슐 사람들이 타고 있는 cabin capsule인 것 같고 이 밑에 추진하고 이제 엔진이 들어가고 연료가 들어가는 여기가 booster stage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정하에 해석을 해볼게요. The booster stage stops operation. 이 추진 부분이 stops operation. 작동을 멈춘다. 그리고 and is separated from the cabin capsule. 그리고 cabin capsule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 신기하면서도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게, 이 추진체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 추진체가 캡슐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해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이 캡슐, 캐빈 캡슐이 메인이다. 이 추진체는 결국 사람들을 보내기 위한 어떤
도움을 주는, 뭐, 그런 파트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만약에 capsule is separated from the booster stage 하면은 뭔가 사람이 아니라 이 추진체가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우나스텔라 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래픽을 만드신 분께서 뭐 혹은 글을 작성한 분께서 심혈을 기울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단계는 apogee. 자, 앞 단계에서 캐빈 캡슐이랑 부스터 스테이지가 분리가 됐죠. 그럼 이제 apogee 단계에 도달합니다. The cabin capsule reaches its maximum height with passengers filling 0G. 캐빈 캡슐이 reaches 도달합니다. its maximum height. 캐빈 캡슐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고도에 도달을 합니다. with passengers filling 0G. 승객들이 중력이 0인 상태를 느낌과 동시에 캡슐이 최고 고도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켓이 분리가 돼서 캡슐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고도에 딱 도달을 할 때 사람들은 무중력 상태를 느낀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 봤더니 분리가 됨에 따라 추진체는 추진체대로 이렇게, 그리고 캡슐은 분리가 또 돼서 캡슐은 캡슐대로 이렇게 각자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추진체가 분리됨으로써 추진체는 어떤 길을 가는지 봅시다. landing, 착륙이죠. The booster stage lands on the assigned landing pad. 부스터 스테이지, 추진체는 lands on, 착륙을 합니다. The assigned landing pad. 주어진, 그러니까 정해진 landing pad, 착륙 패드. 그러니까 착륙, 이륙을 할 때는 아까 런치 패드였죠. 발사체가 아니라 발사 패드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발사 패드에서 이륙을 했다면 추진체가 분리돼서 착륙을 하는 건 랜딩 패드, 착륙 패드에 랜딩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분리된 캐빈 캡슐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reignition, re 하면은 다시라는 뜻이죠. ignition 하면 점화, 재점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The booster stage recommence the engine operation and prepares for active landing. 발사체는 recommence 하면 다시 재개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recommence 뜻 찾아보면 다시 시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recommence the engine operation, 엔진의 operation, 작동을 재개시킨다. and prepares for active landing, 본격적인 착륙에 대비한다. 본격적인 착륙을 준비한다. 이런 단계가 재점화죠. 그런데 이제 캡슐이 본격적인 랜딩을 한다면 어디로 랜딩을 하는지는 다들 추측해 볼 수 있죠. 다음 단계, 재점화가 일어나고 읽어볼게요. decelerate, 감속 단계가 reignition, 재점화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The capsule drags with the parachute being deployed. 캡슐이 drags, 뭐 끌어다라는 뜻이 있겠지만 with the parachute being deployed, parachute, 낙하산이 펴짐과 함께 감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낙하산을 타고 캡슐이 이렇게 랜딩도 어디 하죠. 그래서 destination, 최종 목적지, 목표물, 목표지. The capsule lands on the desired location. 캡슐은 desired, 희망된 location, 지점,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 착륙을 하는 거죠. 이러한 여정을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뭐 로켓을 개발하고 쏘아 올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우나스텔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화면을 좀 축소를 해서 서비스 이때까지 본 게 서비스였고 이제 컴퍼니란을 한번 볼게요. 회사 홈페이지가 이렇게 그래픽이 고도화된 그런 그래픽들이 들어가서 그런지 로딩이 좀 오래 걸리고 지금 해외에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많이 끊기네요. About 우나스텔라 회사에 대한 소개글 있죠. 아까 제가 소개드린 게 틀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라틴어로 하나의 별, 우노, 우나, 스텔라, 별, 하나의 별을 의미하며 뉴스페이스 시대에 가장 빛나는 하나의 별이 되고자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라는 첫 번째 문장이죠. 준궤도 우주관광 고도 100km까지를 준궤도라고 하죠. 준궤도 우주관광을 시작으로 저궤도 유인 우주 수송 저궤도는 고도 400km까지가 저궤도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심우주 이제 고도 400km를 넘어가면 심우주라고 부른다는 것을 저희가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우주, 유인, 우주탐험, 지구정지궤도, 달, 화성까지 등으로 유인 우주 비행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뭐 저궤도로 시작해서 중궤도로 시작해서 저궤도 그리고 결국에는 심우주, 화성까지 가는 것. 그래서 스페이스X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다가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capability, 캐파라고 하죠. 뭐 잠재력을 결정짓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우나스텔라는 독일 우주센터 출신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든 멤버들이 전문성과 로켓 개발사, 부품 협력업체 등 관련 업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유인 우주 발사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에 뭐 로켓 개발하는 회사 대표적인 기업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뭐 여러 회사들이 있죠. 국내에도 이제 그리고 부품 협력업체 등 네트워크들을 이제 구성한 거죠. 이렇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유인 우주 발사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뭐 이렇게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면은 우주를 이거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하면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죠. 우주를 목표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인력이 들어가는 만큼 이런 원대한 비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엔진이죠. 아까 뭐 리이그니션이라든지 이제 연소에 관련된 그리고 연료에 관련된 이거는 연료 탱크겠죠. 보면은 이런 엔진까지 개발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볼게요. 인베스터스 뭐 유명한 투자사들이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죠. 그리고 비전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초로 상업 유인 우주 비행을 꿈꾸는 우나스텔라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인력들이 뜨거운 열정과 국내외 발사체 업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기술 경영을 통해 아시아 최대 유인 우주 비행 플랫폼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우주 관련해서 뭐 내려다가는 최고의 전문 인력들이 많이 모여있겠죠.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국내 최초, 아까 뭐 아시아 최초도 나왔었고 아시아 최대의 유인 우주 비행 플랫폼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도 해결하고 뭐 우주 태양 에너지도 활용하고 지구 밖의 새로운 자원 인프라 개발, 우주 산업 협력 업체와의 상생에도 기여해 뉴 스페이스 시대의 ESG 경영, environment, social 그리고 governance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 최고 인력, 네트워크, 최적 효율 네 가지의 어떤 내세우는 이 회사가 내세우는 것들. 근데 전문 기술, 최고 인력, 네트워크가 합쳐지면 결국엔 최적의 효율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투자도 유명한 투자사들이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됐겠죠.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은 국내의 숨은 우주 스타트업 페리지 에어스페이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페리지 에어스페이스 두 번째 소개할 국내 숨은 우주 스타트업, 스페이스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제가 숨은 기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상장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것 같고 우주에 관심 많으신 어떤 엔터프리너 그리고 뭐 인베스터스 그런 분들은 그리고 뭐 당연히 기술자들 그리고 뭐 공대생들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분들은 다 아시겠죠. 지금 인터넷이 잠깐 끊겨가지고 재접속 중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국내의 숨은 우주 스타트업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숨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일 수도 있고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직 상장이 안 됐고 뭐 해외로 진출을 못했다든가 그런 뭐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숨은 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페이지 에어스페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미션 앤 비전 미션과 비전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주로 뻗어나가려면 미션, 사명감과 비전 어떤 비전은 말 그대로 그냥 비전 어떤 꿈, 전망 그리고 시각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비전이 되는 거죠. 이 회사의 슬로건 페리지 에어스페이스의 슬로건은 The nearest and fastest starting point to space 우주로 가는 가장 가깝고 그리고 가장 빠른 starting point 시작점, 시발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주로 가기 위해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빠른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회사의 슬로건을 저희가 해석할 수 있죠. Our mission and vision 다 영어로 있네요. Sustainable access to Earth orbit and beyond. Sustainable 하면 지속 가능한 access 접근성 to Earth orbit 하면은 지구 궤도 and beyond 하면은 더 먼. 그러니까 지구 궤도 그리고 더 먼 어떤 궤도까지 지속 가능한 access 접근성을 갖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Aerospace provides sustainable access to Earth orbit and beyond, making space more accessible, reliable, and efficient.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접근성을 갖겠다. 그리고 제공하겠다. To Earth orbit and beyond. 지구 궤도 그리고 더 먼 궤도까지. Making space more accessible, reliable, and efficient. 그럼으로써 우주를 더 접근 가능하고 더 reliable, 의존할 수 있고 and efficient,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류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우주를
더 접근 가능할 수 있게끔 하고, 더 의존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효율적인 어떤 공간, 스페이스가 공간이라는 뜻도 있고 우주라는 뜻도 있죠.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는 것도 맞지만 결국에는 우주가 우리를 허락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하게끔 우주가 무언가를 내어주고 관측하고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또 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As an end-to-end space mobility company, we develop and operate high-performance launch vehicles and propulsion systems. 결국에는 스페이스 모빌리티 컴퍼니라는 거죠. 우주로 가는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지금은 자동차,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조비라든가 중국에도 유수의 어떤 개인 도시명 비행 자동차라고 하네요. UAV인가요? 그런 것들을 모빌리티라고 하죠. 무인항공기, vehicle. 아무튼 모빌리티라는 말을 쓰는 거는 저 추측컨대 모바일 하면 핸드폰도 모바일이잖아요. 저는 되게 흔하게 운송수단으로서, 교통수단으로서 탈 수 있는 그런 우주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we develop and operate high-performance launch vehicles and propulsion systems. 아까 인터스텔라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었죠. vehic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로켓도 결국에는 대량 생산이 되고 많이 쏘아 올리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지금 자동차가 vehicle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우주선도 vehicle이라는 그런 용어가 붙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Backed by expertise in liquid propulsion technologies, we aim to become the nearest and fastest starting point to space, opening pathways for the future of space transportation. 무튼 liquid propulsion technology, 이게 회사의 핵심 어떤 기술 분야인 것 같은데 propulsion이라는 게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propulsion이 추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액체, 추진, 기술이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죠. 연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리퀴드라고 하면 액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료가 연상이 되죠. 그래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we aim, 우리는 겨냥합니다. to become the nearest and fastest starting point to space. 우주로의 가장 가깝고 그리고 가장 빠른 그런 starting point가 되겠다라는 것을 천명을 한 거죠. Opening pathways for the future of space transportation. 자, 우주, 운동, 우주, 교통의 미래를 위한 pathways, 길라잡이가 되겠다라는 뜻으로도 저희가 해석할 수 있죠. A space mobility company advancing space transportation systems with high efficiency propulsion technology. Space mobility company인데 advancing 뭔가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advancing은 심화시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 단계 이렇게 뭔가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느낌을 가지죠. Space transportation 우주 운송 시스템을 한 단계 드높이는 그런 space mobility company with high efficiency propulsion technology. 고효율의 propulsion 하면 아까 추진이었죠? 추진 기술, 고효율 추진 기술과 함께 우주 교통, 우주 운송 시스템을 한 단계 드높이겠다라는 사명을 또 저희가 볼 수 있죠. Numbers 2018년에 창립이 된 회사고 client 고객사겠죠. 뭐 고객사라고 하면은 고객이 되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개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클라이언트가 10개가 넘는 거고 그리고 R&D awards 하면은 뭐 R&D 분야에서 어떤 상을 받았거나 contract 계약을 한 게 10개가 넘고 engine lineups 하면은 engine lineup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engine lineups refers to the different engine options offered for a vehicle or across a manufacturer's models.
뭐 개발하고 있는 엔진의 라인업이 뭐 5개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볼게요. Facilities. For facility 하면은 시설일 텐데 시설. 그러니까 뭐 연구 시설이 됐든 뭐 개발을 한 제품을 시험하는 그런 시설이 됐든 4개가 있다는 거고 total burn time 하면은 second죠. S는 5,000초 이상을 총 5,000초 이상의 연소 시간을 기록했다는 건데 아까 은하스텔라에서 저희가 본 거는 뭐였죠? 로켓이 발사가 되면은 연소가 되죠? 연소가 되는데 150초 정도 연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엔진이. 그러니까 그걸로 밀어봤을 때 이 회사에서 뭐 관련 발사들이 있었고 그 발사에 있어서 연소가 된 시간들 그러니까 대충 한 150 곱하기 몇 하면은 5000 플러스 알파 초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때까지 발사 시도를 몇 번을 했는지 뭐 대충 저희가 estimate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사치를. 그리고 파브레에서는 뭐 우주항공청 한국의 기관이죠. 그리고 한원 카이인가요? 카이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뭐 천문연구원 그리고 카이스트도 있고 LIG도 있고 방산 업체들 수많은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대단한 기업이었네요. 뭐 이런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Facilities, Rocket Development Complex, RDC 옥천이라는 곳에 뭐 시설이 하나 있고 그리고 Rocket Research Center 여기는 리서치 하면은 뭐 연구센터겠죠. 카이스트 캠퍼스 안에 있고 카이스트 하면은 대전에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대를 자랑하는 그런 대학교죠. Future Tech Lab 미래의 어떤 기술을 위한 랩 연구소 서울에 있죠. 자 그러면 런치 어떤 제품들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하려고 하는지 저희가 한번 대충 볼게요. Blue Whale 파란색 고래 0.4 버전 이름이겠죠. The most suitable suborbital launch vehicle for multipurpose space experiments. The most suitable 하면 가장 적합한 suborbital 하면 중궤도가 아닐까 싶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suborbital 중궤도 비행을 위해 중궤도 발사를 위한 가장 적합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 같죠. 추진체가 되겠네요. Payload to suborbital 중궤도까지 페이로드 하면은 수용 용량인가요? 하중? 뭐 그런 뜻이 있을 텐데 탑재 하중 유효 탑재량을 페이로드라고 합니다. diameter 하면 지름 이 추진체의 지름이 76cm 그러니까 760mm라고 적어놨죠. take off gross weight take off 하면은 이륙인데 gross weight 하면은 최대 이륙 중량일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죠. gross weight 총 중량인데 그쵸? 그러면은 take off gross weight 하면은 이륙 총 중량 800kg까지 이륙할 때 800kg까지 이게 견딜 수가 있다는 걸로 저희가 볼 수 있죠. propellant는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propellant A군요. propellant는 추진제 물체의 추진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 이런 것들이 압축가스, 화학 반응으로 생성된 기체, 액체, 고체 등 다양한 형태로 노즐 하면은 파이프 같은 그 호스 같은 그런 거였죠. 노즐을 통해 고속으로 방출되며 로켓, 총기,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에서 추적을 발생시키는 핵심 연료 또는 작동 유체입니다. 아무튼 추진할 때 추진을 도와주는 어떤 물질을 프로펠런트라고 하고 이 블루 웨일 0.4라는
추진체에 쓰이는 추진제는 LS, LNG, LNG는 가스죠. LS도 뭐 추진제, LNG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추진제 있죠. 그리고 thrust 12 킬로뉴턴인가요? 뭐 그렇고 propellant feed, pressure fed 하면은 뭔가 뭐 압축으로 이렇게 propellant 추진제 연료라고 보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연료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연료는 pressure 압축식으로 주입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시설에서 이렇게 발사가 되는 것 같죠. 그리고 뭐 이렇게 모니터링 실시간 뭐 관제라고 해야 되나요? 실시간으로 발사를 이렇게 지켜보고 분석하고 뭐 모니터링하는 이런 시설도 갖췄고 그리고 블루웨일 1 다음 버전이겠죠? 0. 처음으로 저희가 본 게 아까 0.4였고 버전 1 블루웨일 1 뭐 업그레이드 됐겠죠? 페이로드 200kg로 늘었고 하이트 높이는 21m 그리고 다이아미터는 지름은 1m 60cm가 된 거죠. 160cm면 그렇죠. 지름이 많이 커졌고 이제 로켓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뭐 아무튼 이 기체가 지름이 1m 60이 됐고 런치 매스 하면 19,800kg인데 아까 저희가 gross weight랑 런치 매스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저도 몰라서 런치 매스 찾아보겠습니다. 런치 매스 우주항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국어로는 발사 질량 또는 발사 중량이라고 합니다. 결국 위성이나 발사체 등이 발사되기 직전의 총 무게를 의미하는 거죠. 발사되기 직전의 총 무게. 어렵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개량시키고 뭐 버전이 계속 나옴에 따라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뭐 지름이 커지고 추력이 좋아지고 엔진의 어떤 효율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블루웨일 0.1 뭐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의 발사체들이 개발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개발된 발사체들이 개량이 되고 브랜치식으로 살짝 뭐 가지치기식의 어떤 피벗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성능이 추가되면 좋겠다 하면은 기존의 모델에다가 이런 성능을 붙이고 뭐 이건 필요가 없겠다 하면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개량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디그레이드가 될 때도 있겠죠. 필요하다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같이 또 공부를 해보고 이런 사업을 하는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핵심 기술로 페리지에서 소개했던 프로퍼전 추진 기술 뭐 하나만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그냥 보죠. 스카이블루라는 와 인터넷이 버벅대서 됐네요. 오버뷰 이런 것들을 또 만드는 거죠. 추진 기술 루너 랜더 제트 엔진으로 보이죠? 전투기 제트기에도 쓰이는 thrust 100% 효율이 아닐까 싶은데 60% thrust 효율이든 뭐 강도든 강도가 맞겠네요. 20% 되니까 이제 그냥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불 정도로 보이죠? 40% 하면은 이렇게 터보 라이터 같은 그리고 100%는 이게 100%인가? 아무튼 색깔도 바뀌고 이렇게 화력이 세지는 거죠. 자, 인터넷이 끊기는 관계로 페이지 에어스페이스 저희가 탐방한 두 번째 기업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저희가 같이 볼 국내의 숨은 스페이스 기업들, 스페이스 리드텍입니다. 여기는 앞서 소개드린 두 회사, 우나스텔라와 페이지, 이 두 회사는 다르게 이 두 회사는 뭐였죠? 쏘아 올리는 발사를 위한 어떤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었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근데 여기는 린테크, 스페이스 린테크라는 회사는 미세 중력 환경을 활용한 우주의학 연구, 그리고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Space Medicine Leading Company, 우주의약품에 있어서 리딩, 선도를 하는 선도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 린텍은 우주의학 연구 및 제약 파운드리 플랫폼을 개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스타트업입니다. 어마어마한 회사들인데 결국에는 아니라 아직까지 스타트업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주로 뻗어나간다는 장기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뭐 창업한 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저희가 보기에는 대단한 기업들 같지만 스스로를 이렇게 경쟁을 적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낮추는 거죠. 뭐 몇 천억짜리 기술, 몇 조짜리 가치의 기술, 잠재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런 인력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스타트업이라고 이렇게 자칭을 하는 그런 회사들을 저는 되게 멋진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 버벅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스페이스 린텍이라는 회사를 보면서 느낀 게 일단 처음 보는 개념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주의학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 결국에는 인류가 우주에 가면은 우주에서도 병이 걸리고 약을 필요로 하고 뭐 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걸 상상을 못했는데 우주로 진출했을 때의 어떤 의학, 약학 이런 것들에 대한 나아가야 할 길, 패러다임이죠. 이런 것들을 제시해줄 만한 기업이 아닌가 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많이 버벅돼가지고 자 한번 볼게요. 오버뷰. 저도 생소한 분야라서 그냥 스키밍만 하는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밖에 없었고 그래서 준비가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Space-based biopharma company, 우주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파마, 생물학, 약학, 약품 회사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스페이스 인텍은 우주 환경을 활용한 신약 개발 및 제조 플랫폼을 선도하는 바이오의학 전문 기업입니다. 위성 및 우주 정거장의 미세중력 환경은 물론 자체 구축한 드럭타워를 통해 지상에서 구현한 모의 미세중력 환경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제약 연구개발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게 제가 알아봤더니 공부를 해봤더니 저희가 지금 땅을 밟고 서 있고 여기 지구에서는 중력이 많이 작용하는 거였어요. 누리는 힘이죠. 그런데 이제 궤도가 높아지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중력이 0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특성을 저희가 일단 이거를 인지를 하고 이 회사를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성 및 우주정거장의 미세중력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유추해볼 수 있는 거는 위성이라고 하면 인공위성이겠죠? 혹은 태양계 위성들이라고 하잖아요. 인공위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artificial, 인공으로 위성을 만든 게 인공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태가 되는 게 위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도는. 그런 환경, 그리고 우주정거장, ISS 같은 게 있죠? 우주에 이미 정거장들이 소련이라고 하면 안 되겠나? 옛날부터 이제 소련이 우주 탐사를 시작했고, 지금 러시아가 만약 우주정거장을 운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주정거장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제가 뉴스를 옛날에 봤었고, 미국의 대표적인 ISS 같은 그런 우주정거장에서 거기서의 환경은 지구와 다르겠죠? 그리고
중력에서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구에서는 중력이 많이 작용하는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궤도를 벗어날수록 중력이 0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미세중력 환경이다 하면은 중력이 미세하다. 중력이 줄어든 그런 환경에서 거기서의 어떤 신약 개발 그리고 제조까지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뭐 건설을 한다고 봐도 되겠죠. 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선도하겠다라는 슬로건 그리고 비전, 사명을 가진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체 구축한 드롭타워. 드롭타워라는 게 뭔지 봤더니 말 그대로 중력 실험을 위해 가지고 드롭타워 말 그대로 뭔가를 드롭시키는 떨어뜨리는 그런 타워를 자체 구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기압 고중력 아니 저중력에서 고중력으로 이렇게 드롭을 하면서 그 단계에서 어떤 제약 약품을 만드는 그런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세중력 환경에서의 단백질 결정화를 통한 약물 제조. 단백질 하면 프로틴이고 결정화는 크리스탈리제이션. 결정이 뭐 저희가 decide, decision 할 때 결정이 아니라 크리스탈 하면은 뭐 눈의 결정체, 뭐의 결정체 이런 거 할 때 그런 결정. 그래서 단백질 결정화를 통한 약물 제조. 근데 중요한 건 미세중력 환경에서 중력이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환경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인류가 우주로 감에 있어서 뭐 중력의 변화를 많이 겪어야겠죠. 그리고 우주에서 지구로 귀환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중력의 변화들이 있을 거고 그런 예측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 단백질 결정화를 통한 약물 제조 이런 사업을 핵심 사업, 첫 번째 핵심 사업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고 두 번째 핵심 사업 볼게요. 줄기세포 배양 및 오르가노이드 생산. 줄기세포 하면은 스템셀이죠. 이런 것들을 배양하고 배양이 정확히 뭔지는 뜻만 볼게요. 배양, 뜻. 동식물의 조직의 일부 또는 개체나 미생물을 인공적인 조건 아래에서 발육, 증식시키는 것. 그러니까 동물이든 식물이든 조직 있잖아요. 뭐 조직세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인공적인 조건 아래에서 발육, 키우는 거, 증식, 퍼뜨리는 거. 이런 게 배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키우고, 증식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우주환경에서. 그리고, 오르가노이드 하면은, 뭐, 오르가닉 하면은, 뭐, 아무튼, 나의 것을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그리고 우주의학 연구를 위한 플랫폼 설계 및 구축. 플랫폼 설계가 결국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기술들을 organize, 정리하고, 뭐, 융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플랫폼이 설계가 되는 거고 구축이 되는 거겠죠. 하나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다른 관점에서는. 그래서 스페이스 인터는 바이오 기술과 우주과학을 융합한 플랫폼 기업으로서 우주의학 분야의 글로벌 혁신을 이끌고 저궤도 상업화 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세 개 기업을 봤죠. 루나스텔라, 페이지, 그리고 세 번째 기업 스페이스 빈텍. 뭐 앞서 소개했던 두 회사는 발사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회사들이었고 뭐 추진체, 발사체, 뭐 엔진, 연소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고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 마지막 기업은 스페이스 빈텍. 여기는 뭐 바이오, 제약, 인류에 관련된, 인력에 관련된 그런 회사죠. 근데 세 회사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는 저궤도죠, 저궤도. 중궤도, 저궤도.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중궤도, 저궤도에서 더 가면은 이제 고도 400km 이상 이러면은 신우주가 된다죠. 그러면은 뭐 화성, 달 이렇게 되는 건데 저궤도 상업화 시대 머지않아 오는 거고 거의 코앞에 왔다고 봐도 될 만큼 스페이스X라든지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러시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주 산업에 성장하는 그런 국가들에서 이미 비트를 마련해 놨다고 봐야겠죠. 저궤도 상업화 시대라는 게. 그래서 그런 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R&D를 열심히 하고 뭐 특허를 많이 낸다든가 국제적인 특허 이런 것들 많이 내는 회사라는 걸 저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 이 회사의 역사. 자,
작년 2월 누리호 5차 발사 때도 뭐 부탑재 위성 선정, 부탑재라는 뜻은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누리호 5차 발사에도 기여를 했고 우주의학 저궤도 제조 플랫폼의 상업화를 위한 MOU 체결 이너스페이스 유명한 스페이스 기업이죠. 그리고 인터그래비티라는 또 우주 회사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랑 MOU도 체결하고 한국형 ARPAH 뭐 이런 프로젝트 의료 난제 극복 우주의학 혁신 의료기술 개발 과제 선정 뭐 국책 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뭐 나라에서 주는 어떤 과제들도 열심히 함으로써 인류에 기여하고 뭐 우주로 뻗어나가야 하는 인류에도 기여를 하는 그런 회사로 볼 수 있는 거죠. 기능사업장 오픈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으니까 여기 회사의 연혁을 보시려면 스페이스 린텍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About Us, 히스토리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즈니스죠.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다 소개를 뭐 간단히는 저희가 같이 봤죠. 그리고 결국은 미세중력을 이용한 단백질 결정 성장 위탁 연구 뭐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결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미세 중력 환경에서 우주에서 징그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신비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미세 중력을 활용한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 위탁 생산 이런 것도 하고 세포 치료제 연구 이런 것도 하고 결국에는 중력의 변화 조건을 100분 활용하는 그런 치료제 연구와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우주정거장 기반 제약 연구 플랫폼 ISS의 미세중력 환경을 활용해가지고 뭐 단백질 결정화, 크리스탈리제이션이랑 오르가노이드 배양 이런 것들을 위한 신약 개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한 어떤 확장 가능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겠죠. 그래서 상용화를 뭐 앞두고 있는 건지 개발이 완료가 됐고 상용화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뭐 PC1 이런 게 있고 이거는 단백질 결정화를 위한 그런 연구 모듈이네요. 실험 연구 모듈. 그리고 저궤도 위성 기반. 첫 번째는 아까 우주 정거장 기반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궤도 위성 기반 바이오 연구 플랫폼. 뭐 마찬가지로 단백질 결정화 및 의약품 생산용 위성 플랫폼을 구축한다. B106 바이오메디컬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인클로저 이런 것들을 또 하는데 이게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 때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큐브셋이라고 하면은 뭐 큐브 하면은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셋 하면은 뭔가 세틀라이트 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B1012 무중력 공간에서 항암제 등 신약의 원료로 쓰이는 단백질 결정 성장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위성. 이거는 올해 누리호 5차 발사 탑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회수용 단백질 결정 성장 파운드리 생산 기술 연구. 파운드리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저희가 우나스텔라에서 봤듯이 이제 여기 사람이 탑승하는 캐빈 캡슐이었죠. 이런 형태로 여기 린테크에서도 뭔가 모듈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주로 보내는가 봅니다. 근데 이게 생산기술 연구 생산 플랫폼이 되어서 이렇게 또 지구와 우주 공간을 오가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는 아까 ISS 정거장 기반이었고 두 번째는 위성 기반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드롭타워죠. 이 회사에서 아까 인공의 드롭타워를 만들어가지고 중력을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드롭타워가 어떤 건지 한번 보죠. 드롭타워 기반 유전자 전달 실험 플랫폼 Gravitational Biology Testbed 유전자 전달 및 지상 미세중력 실증이라고 하면은 나 이거 실증 났어. 유튜브 이거 촬영 실증 났어. 이거 그만할래. 이런 실증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하는 그런 실증이 되겠죠. 그래서 미세중력에서 실증을 한다. 근데 미세중력이 ISS 정거장이라든지 위성에서의 미세중력 환경이 아닌 지상은 중력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제약상이 많을 텐데도 이제 이렇게 드롭타워를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중력의 변화를 일부러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환경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을 연구하는
그런 드롭타워가 되겠죠. 그래서 수직 갱도 활용 드롭타워, 수직 갱도를 이용한 이런 드롭타워가 있고, 그리고 정선에는 600m짜리 드롭타워. 뭐 웬만한 63빌딩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가? 63빌딩 하면 지금 이름 바뀌었을 텐데 63빌딩 높이가 몇 미터인지 보죠. 249m입니다. 63빌딩이 249m고 코엑스 높이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가 아니야. 뭐지? 삼성동 무역센터 높이 227m, 229m 트레이타워죠? 이게 지상 54층, 55층인데 230m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공으로 만들어낸 드롭타워가 600m, 그리고 이제 완공 예정인 드롭타워 태백에 있다고 하네요. 이건 900m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중력의 변화를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찰나의 순간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첨단 기술이고 뭐 이런 것들 유전자 주입까지 하는 그런 공정이라면 첨단 공정일 테고 미세 공정일 테고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그런 회사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양한 뭐 아무튼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우주정거장 기반은 BPC1 아까 봤던 그 네모난 이 친구가 ISS 그리고 스타랩이라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적어도 BFRM, B1000, B1012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어도 위성으로 오가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로켓들에 실리나 봤더니 펠컨 9 하면은 스페이스X 그리고 뭐 한빛, 나무, 누리호 이런 어마어마한 로켓에 실려서 이 인텍에서 만든 제품들이 우주로 뻗어나가가지고 신약 개발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 회사의 목표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다. 그리고 BFRM이 회수가 되어야겠죠. BFRM이 아까 봤던 이거죠. 모듈같이 생긴 모듈이 많네요. Production Module, Foundry Research.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듈같이 생긴 친구가 회수가 되어야 뭔가 연구 결과 그리고 실험 결과를 이제 지구에서 지상 기반에서 아니구나. 아무튼 우주에서 임무를 끝내고 오면은 회수가 되면은 이제 모듈이 안에 결과물들이 연구원들의 품으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지상 기반은 드롭타워, 내가 봤던 아까 600m, 뭐 900m 수직 갱도 이런 드롭타워에서 진행되는 것들, 응? 연구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실 안에도 또 인도어 실내 드롭타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수많은 실험과 어떤 연구가 진행되겠죠. 팀, CEO, 뭐. 자, 이런 분들이 이 회사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우주의학, 우주약학, 스페이스 메디슨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에,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스페이스 메디슨이라는 란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우주약학에 관련된 뉴스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한국의 숨은 비상장 우주 기업들, 우주 스타트업들, Space Startups, Companies 탐방을 한번 해봤고요. 랜선으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오늘 다뤘던 주제에서 좀 더 심화를 해도 되고, 뭐 다른 장르로 이동해가지고 또 테크와 관련된, 과학과 관련된 어떤 비전들을 제시하는 그런 뉴스 기사라든가 뭐 회사 소개 이런 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